자, 정언 문장 혹은 정언 명제. 지난번에 문장하고 명제 차이 얘기했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냥 철학과 학생 이외의 경우라면 수학과나 철학과 혹은 모르겠어요. 음, 문, 어문 계열 학생들 중에 언어학 전공할 사람들은 조금 뭐 그쪽에서 다시 배울 텐데요. 일단 여기선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요. 명제로 써도 되고 문장으로 써도 되고 지금 제가 파일 나중에 다시 올린 게 대부분 이거예요. 문장하고 명제하고 제가 좀 쓴 게 있어갖고요. 이런 거 전부 다 명제로 썼는데 문장으로 쓴 게 더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그렇고요. 현대 노력인데 현대 노력에서 명제로 쓴 사람 그 집 써요. 그래갖고 명제든 문장이든 여러분 그냥 의미로 우리가 쓰는 문장 내지 명제로서 얘기하는 어떤 언명을 갖다가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철학가에서 같은 경우는 약간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게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제나 문장을 갖다 약간 다르게 쓰긴 한다 정도를 기억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같은 걸로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보통 정언 명제 혹은 정언 문장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에 대한 언명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볼 때 정언 문장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어떤 교수는 여자이다. 등등 같은 것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판단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이런 판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형식,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문장이 혹은 그 명제가 주장하는 게 어떤 것인가 갖다가 파악하는데요. 이런 식의 문장으로 상당히 많은 문장들은 이렇게 보기에 겉보기에 이렇게 쓰진 않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 사람이 다 동물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 동물이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요. 번역하면은 전부 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은 이렇게 정언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갖고 요 정언 문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일단 먼저 보고 요 판단이 뒤에 가면 배우면서요. 요 중요성이 여러분이 판단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앞에 세 명제를 보면요. 맨 앞엔 항상 달아붙는 게 모든이나 어떤이 따라붙어요. 그렇죠? 근데 요 어떤 뭐뭐또니까 요건 실제로 모든과 동일한 표현을 갖다가 의미해요. 자, 그래갖고 일단 요 앞에 걸 우리가 주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논리학에서는 이걸 주어라고 하기보다는 주사. 왜냐면 요게 음 그렇죠. 그 어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명사 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요 뒤에 걸 우리는 보통 수로라고 하죠. 동물이다, 여자이다, 아름답다, 뭐 빨갛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몽땅 다 수로로 쓰이는데요. 수로를 그 자체로 두는 게 아니라 수로를 갖다가 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프레디키 텀 해갖고 빈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이제 맨 앞에는 주어가 전체냐, 즉 주사의 전체를 나타내냐, 부분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전체와 부분 해갖고 유니버설, 파티큘러 해갖고 전칭, 특칭을 구분해줘요. 전칭의 의미는 주사의 집합 혹은 주사의 성원 모두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올이죠. 올, 올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특징은 썸으로 해갖고 요건 전체가 아닌 부분이에요. 자, 전체가 아닌 부분이니까 그 집합으로 치면 그 집합의 하나부터 전체에서 하나 뺀 것까지. 그래갖고 요 거의 대부분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어떠하다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전체 아니죠. 그래갖고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건 썸으로 받아요. 전체인 것만 올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칭이냐 특칭이냐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어에서 이제 개사가 앞으로 중간에 주사와 빈사 사이에 이다 아니다 is와 isnot의 의미겠죠. 근데 이제 우리말은 뒤로 빠지니까 이게 이다의 경우는 s와 p가 긍정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와 p가 아니니까 서로 부정적인 관계 혹은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양과 질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한량사의 양, 퀀티파이어는 양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니까 그걸 한량사 혹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우리말로 또 이게 어떤 책은 양화사라는 표현을 또 번역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양을 제한하는 거 혹은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양화사. 근데 영어는 어쨌든
퀀티파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주사와 빈사의 관계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긍정 명제, 어퍼머티브한 거, 네거티브한 거. 그래갖고 정언 문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자, 전칭 있죠? 그 다음에 전칭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되고. 자, 또 특칭, 그렇죠? 부분이 P와 긍정적 관계인지 부정적 관계인지. 그래갖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면요. 전칭, 양은 전칭이고 주사 빈사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전칭 긍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은 전칭이고 주사의 양이 전칭이죠. 그 다음에 주사와 빈사의 관계가 부정일 때는 전칭 부정. 그 다음에 주사의 부분, 특칭 그 관계가 빈사와 긍정이면 특칭 긍정, 빈사와 부정적 관계면 특칭 부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일이 다 쓰면 귀찮으니까 이걸 약기를 해요. 자, 약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affirmative 한 거 있죠? 이게 할 때, firm 할 때, affirm 할 때 첫째 모음 A를 갖다가 전칭 긍정으로 약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I를 특칭 긍정으로 약기를 해줘요. 그래서 둘 다 affirm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티브 할 때 네고가요. 네가 할 때 우리는 이제 네가라고 니게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니게이트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어원이 네고래요. 그래갖고 앞에 모음 이를 전칭 부정에 넣고요. 그 다음에 네고 네가티브의 어원인 네고에서 특징 부정을 갖다가 o로 약기를 해줘요. 그래갖고 AIEO 혹은 AEIO로 해갖고 전칭 부정긍정, 특징 부정긍정을 갖다가 네 개의 정언 명제를 구분해줘요. 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결국 전칭 긍정 부정의 네 명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네 명제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가를 따 봐야죠. 그렇죠? 자, 일단 전칭 긍정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할 때 사람의 성질을 지닌 사람의 성질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동물의 성질을 지닌다 라고 해갖고 성질을 지닌 걸 갖다가 집합관계로 간주하면은 사람의 집합은 동물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직관적으로 이건 잘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다이어그램은요, 우리가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오일러 다이어그램의 특징은 전칭의 명제, 그렇죠? 모든 혹은 어떤 뭐뭐또 이거 자 한번 설명해야죠. 요 어떤 뭐뭐또 하고 어떤 s는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뭐뭐또는요, 요건 오래 의미고요. 이거 의외로 학생들 시험 볼 때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3단 논법 이제 타당성 판별에 항상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착각하고 도하고 는하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끝까지 이거 는으로 볼 거야 라고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고집혀도 괜찮아요. 학점이 안 좋아지니까 탈이죠. 뭐 여러분 점수지 제 점수 아니니까요. 자, 요거 어떤 뭐뭐또 올로 받는 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동물 해갖고 요거는 인간의 집합이 동물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자, I 명제는 어떨까요? 어떤 남자는 학생이다. 자, 그럼 남자의 집합의 일부 성원이, 그렇죠? 일부 원소가 학생의 집합에 속한다니까 학생의 성질을 지닌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S의 성질과 P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볼게요. S의 일부죠. 그렇죠? 그 S의 일부가 P의 집합에 속한다 라고 해갖고 S의 집합의 일부인 요 S가 P의 집합에 속하는 것 같다가 나타내요. 자, 그림을 보면 약간 근데 요게 실제로 특징은요, 오일러 다이어그램 갖고는 잘 안 써요. 이게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처음 보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요, 뒤에 가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일단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갖다 이제 보는 건요,
요것이 아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니까 간단히라도 여러분 좀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갖고 I 명제는 지금 S의 일부가 P의 집합에 속하니까 S 집합의 일부가 P에 속한다. P에 속하는 S가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명제 어떤 개도 소가 아니다. 즉 개의 집합과 소의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죠. 개의 성질을 지니는 어떤 것도 소의 성질을 지니지 않으니까 개 집합, 소 집합은 서로 별개의 집합이다. 두 집합이 따로 논다니까 결국 개의 집합과 도구의 집합과 카우의 집합이 서로 따로 논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별개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오명제 특징 부정 보죠. S 중에 일부가 그렇죠? S의 성질을 지니는 것 중에 일부가 P에 속하지 않는 거죠. P의 성질을 지니지 않으니까 P의 성질을 갖다가 지니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P 집합에 속하지 않으면서 S에 따로 있는 S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P 집합에 속하지 않는 S를 나타내 주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오일러 다이어그램이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오일러 다이어그램의 특징은 전칭 긍정이군요. 굉장히 그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딱 그려지는데 요 I 명제, O 명제, 즉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 명제는 그 표현이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갖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 그림보다는 현대에서는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안 쓰고요. 주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볼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 여기 하나 더 눌러야 되죠. 집합이 지금 주사와 빈사라고 하는 두 집합이 있죠. 그래갖고 그 일단 두 집합을 겹쳐서 그려줘요. 요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속 써먹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저절로 익히기도 하겠지만 일부러라도 여러분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아마 할 거예요. 숙제도 해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볼 때까지 계속 땡기레미 쳐가면서 수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일단 집합을 나타내는 주사의 집합과 빈사의 집합 두 집합을 갖다 겹쳐서 그린다. 자, 그럼 겹쳐서 그리면은 총 4가지의 영역이 생기죠. 그렇죠? 1번의 영역, S만의 성질을 지니는 것들의 영역, 2번은 교집합이죠. 자, 교집합의 의미 뭐 여러분 이거 그림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조금 좀 더 분명히 하고 간 다음에 뒤에서 이해하기 좀 쉽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2번은 교집합. 그건 뭐냐면 SON P의 성질, 즉 두 성질을 다 가지는 것의 집합이죠. 즉 두 성질을 다 가지는 것들이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의 영역은 P만의 성질을 가지는 것들의 영역이죠. 즉 S는 아니고 P의 성질을 가지는 것의 영역. 자, 그다음에 4번은 S도 아니고 P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도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대학 들어와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워낙 옛날이라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세요. 해당 영역이 공집합이면요, 거기다 빗금을 거줘요. 해당 영역이 공집합이면 빗금을 거주고 그래 공집합 표시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영역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 1번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면 1번 영역이 이렇게 빗금을 쳐준다는 얘기예요. 혹은 3번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3번 영역에 이렇게 빗금을 쳐주면은, 자, 지금 요 그림의 의미는 그렇죠?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S와 P는 전부 다 서로 간에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P 아닌 S 없고 S 아닌 P 없으니까 S와 P는 동일한 거죠. 여기 S and P니까. 그렇죠? 자, 요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지금 볼 거는 공집합이면, 즉 그 영역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거기는 빗금을 거주고, 자, 그럼 공집합이 아니면 어떨까? 거기는 존재 표시를 해줘요. 자, 여기다 1번에다가 만약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P가 아니지만 S의 성질을 가지는 무엇인가가 있다. 즉 P의 성질은 갖지 않고 S의 성질을 가지는 무엇인가 있다. 자, 만약에 2번 영역에 있다면 존재 표시한다면 S의 성질과 P의 성질을 가지는 무엇인가 있다. 즉 교집합에 뭔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3번에 X 표시가 되면은 S의 성질은 갖지 않지만 P의 성질은 가지는 무엇인가가 있다. 즉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하나 이상 무엇인가 있다. 그게 바로
썸의 의미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엇인가가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some s 이렇게 들어갈 때 보통 존재 표시가 돼요. 자, 일단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 가지고 보죠. 이 벤 다이어그램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오일러 다이어그램은 옛날 방식이었고요. 그 또 중요한 게 공집합의 가능성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근데 공집합 얘기는 지금 여러분 즉 S나 P가 공집합일 가능성, 영역이 공집합이 아니라요. 명사가 공집합일 가능성을 갖다 염두에 안 두는 게 오일러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갖고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안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한 얘기 기억 안 해도 돼요. 바로 뒤에서요. 다음 주 그러니까 5주차나 6주차 때 나오니까요. 지금 먼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약간 이제 그림이 달라지는 이유가 보기 좋은 것보다는 좀 더 엄밀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이 받아들여진 거다라는 정도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 이해 못해도 돼요. 일단 여러분은 요 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만 먼저 이해하면 돼요. 자, 일단 전칙 능력부터 볼게요. 자, 전칙 능력부터면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 앞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동물이었죠. 자, 모든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요. 이쪽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일러 다이어그램에서 본 거 한번 보세요. 인간이 모두가 동물이니까 동물에 속하지 않는, 즉 동물의 집합 밖에 있는 인간은 없죠. 왜냐면 인간의 집합은 전부 다 동물의 집합 안에 있으니까 동물의 집합 바깥에 있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의미가 조금 벤 다이어그램을 해갖고 동물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인간만의 영역에, 그게 동물 아닌 인간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할 때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 중에 까맣지 않은 거 없었다. 즉 까맣지 않은 까마귀 없었다는 거였죠.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인간이 동물에 다 속하니까 동물에 속하지 않는 인간은 없으니까 P가 아닌 S만의 영역에 아무것도, 즉 1번의 영역엔 아무것도 없어야만 S가 있다면 그것은 P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1번 영역이 공집합임을 표시해 주는 건, 다시 말해서 S가 있다면 S는 모두 P집합에 속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약간 낯설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이 명제 한번 보죠. I 명제부터 볼까요? 자, I 명제. 어떤 S는 P다. 자, 어떤 아까 했죠? 어떤 학생은 어떤 남자는 학생이라고 그러죠. 자, 어떤 남자는 학생이라는 얘기는, 자, 어떤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하나 이상에부터 전체에서 하나 빼는 것까지. 그래갖고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하면요. 적어도 하나 이상 무엇인가가 있다. 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것이 남자의 성질을 지니고 그 남자의 성질을 지니는 것은 학생의 성질을 지닌다. 그래갖고 적어도 무엇인가가 남자의 성질을 지닌 동시에 학생의 성질을 지닌다. 즉 남자의 성질과 학생의 성질을 모두 지니는 무엇인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신경 안 써도 우린 다 그런 의미를 써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S는 P다라고 하는 것은 S의 성질과 P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무엇인가가 있다. 자, 요 의미는 뭐냐면은 남자이면서 학생인 것이 있으니까 두 집합에 들어가는 교집합 있죠? 두 성질을 모두 지니는 것이 있으니까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X가 있는데 이게 X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 표시예요. 거기에 뭔가 있다. 자, 존재 표시가 들어가니까 그게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명제를 한번 보죠. 어떤 S도 P가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개도 소가 아니다. 자, 개와 소가 따로 논다. 두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라는 거죠. 자, 두 집합이 별개의 집합인데 그걸 겹쳐 그리면은 별개의 집합이니까 두 집합의 공집합 영역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별개의 집합이 되죠. 그게 바로 이명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타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명제. 자, 오명제는 어떤 S는 P가 아니죠. 자, 어떤 남자는 똑같이 해보죠. 어떤 남자는 학생이 아니다. 자, 어떤 남자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남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학생의 성질을 지니지 않아요. 그래갖고 바꿔 얘기하면 학생의 성질은 지니지 않지만 남자의 성질을 지니는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바로 1번 영역에 무언가 있다. 그렇죠? 학생의 성질을 지니지 않으니까 P집합엔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S가 남자의 성질이 지니죠. 남자만의 성질의 영역, 남자의 집합엔 속하지만 학생의 집합엔 속하지 않는, 즉 P 아닌 S 영역에 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이렇게 어떤 S는 P이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 할 때는 어떤이란 표현, 그렇죠? 어떤이란 표현이 적어도 하나의 생에 무엇인가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부터 전체에서 하나 뺀 것까지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 무엇인가 있다가 분명히 주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드는 공집합을 나타내지만 어떤은 적어도 하나 이상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은 여기다가 존재 표시를 했죠. 그렇죠? 근데 I 명제는 S이면서 P인 것이 있으니까 어떤 S는 P다가 결국 S이면서 P인 것이 있으니까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어떤 S는 P가 아니라는 얘기는 S의 성질은 지니지만 P의 성질은 지니지 않으니까 P의 집합의 여집합과 S의 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1번 영역에, 즉 P 아닌 S의 영역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면 되고요. 자, 전칭은 모든 S는 P니까 그렇죠? S가 몽땅 다 P에 속하니까 P에 속하진 동물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인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1번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 자,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라는 걸 주장했다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남자의 집합과 여자의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라는 거죠. 별개의 집합이니까 그 두 집합을 겹치면은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닌 것이 없으니까 별개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대부분으로 많은 표현들은 또 이렇게 정원 문장으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주장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그 엄밀한 내용을 갖다가 주장되는 내용을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의 네 가지 일단 정원 문장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갖고 여러분이 아마 살면서 처음 들어볼 거예요. 주연 부주연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볼 텐데요. 엄밀한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문장에서 그 명사에 해당되는 구성원 전체, 그렇죠? 전체가 논의가 되고 있는가, 구성원의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연 부주연을 갖다가 이해하면 쉬워요. 자, 제가 일단 문장을 읽고요. 읽어봐야 여러분 이해 못하겠지만 밑에 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쉬울 테니까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한 정원 문장에는, 그렇죠? 정원 문장은 주사와 빈사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주사나 빈사 두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그 문장에서 그 문장 내에서 그 주사의 집합 혹은 빈사의 집합 전체가 논의가 되고 있으면은 주연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부분이 논의가 되면은 부주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제가 설명해 보죠. 그래갖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AEIO 문장을요, 약간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요 정원 문장 갖다가 오른쪽에 것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드러나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먼저 양부터 보죠. 자, 모든 S는 P이다 혹은 P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모든은 양화사 내지 한량사라고 그랬죠. 퀀티파이어. 이 양화사의 그 올 내지 썸이 의미하는 건 S의 전체냐 혹은 썸 S는 S의 부분이냐죠. 그렇죠? 자, 모든 남자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 남자 전체가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여기서 모든으로 시작되는 문장의 주사는 전체가 언급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의 주사는 all. 그 다음에 어떤 S도,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닐 때 어떤 개도 소가 아니다라고 할 때 이때 주사는 전체가 논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사가 전체가 논의된 건 그냥 간단해요. 그렇죠? 그 전칭 문장의 경우는 주사는 당연히 그 양화 사이에서 모든 것이 지시가 되니까 전체가 언급되고 바로 전체가 언급되니까 주연된다. 그래갖고 전칭 문장에서 주사는 당연히 전체가 논의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some S, 그렇죠? 어떤 S는 B다. 아까 얘기하듯이 어떤 남자는 학생이다. 혹은 어떤 여자는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할 때 some S는 요 S의 일부죠. 그렇죠? 하나부터 전체에서 하나 뺀 것까지니까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S의 양화사는 아까 주사에 해당되는 양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니까 결국 S의 부분이니까 some으로 시작되는, 즉 특징으로 시작되는 문장의 경우는 그 주사는 부분이 논의가 된다. 그래갖고 특징 문장 some, 당연히 some으로 시작되니까 some S 하면 이건 당연히 S의 부분이니까 부주연, 즉 부분, 전체. 전칭은 주사 전체니까 주연되고 특징은 주사의 부분이니까 부주연되고. 자, 지금 요 개념 이해하겠죠? 그래갖고 주연, 부주연은 S의 전체냐 S의 부분이냐. 그래갖고 모든 S는 P라고 할 때 그걸 번역을 하면 S 전체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S라고 하니까 이건 some S니까 S의 일부는 S의 일부는 전체니까 주연, 일부니까 부주연.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는 굳이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양화 사이에서 주연이냐 부주연을 갖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빈사가 이제 약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할 때 일단 우리는 이 인간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니까 이건 주연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주연되었다.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동물이라고 할 때 이 동물은 전체일까 부분일까? 어떨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전체라면은 인간 전체가 동물 전체라고 하니까 인간과 동물은 동일한 집합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인간 아닌 동물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왜 우리를 갖다 인간을 끼워넣냐고. 그렇죠? 우린 동물만 못한 인간까지 생각하면요, 차라리 동물이 인간 볼 때냐, 야, 저것들 진짜 막 노는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동물보다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요. 자, 어쨌든 인간 전체가 동물 전체이면은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인간과 동물이 같은 게 아니라 인간 전체가, 그렇죠? 동물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의 집합은 동물의 집합에 포함되니까 동물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비동사의 문제인데요. 비동사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존재한다는 I think therefore I am 할 때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성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나는 홍길동이다처럼 요건 같은 걸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앞에 게 뒤에 거에 속한다. belong to예요. 그리고 요 belong to가 영영사전을 보면요, part of P. 그래갖고 앞에 게 S 전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P단요, P에 속한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S는 P에 속하니까 part of P. 그래갖고 P의 일부. 자, 그럼 P의 일부라는 얘기는 P 전체가 언급된 게 아니라 P의 부분이 언급된 거죠. 그래갖고 요거는 부주연돼요. 근데 우리가 요 개념을 갖다 잘 이해를 안 하고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동사가 가지는 그 동일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써요. 그렇죠? 그리고 대충 살아도 괜찮고요. 우리가 언제나 논리적으로 언제 신경 곤두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 볼 때 S 전체는 P에 속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P의 일부란 얘기예요. 아까 했지만
S 전체가 P의 전체라고 하면 S와 P가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문장. 여기 긍정 먼저 보죠. 그렇죠? 자, 어떤 S는 P라고 하는 것은 S의 일부가 그렇죠? 어떤 남자는 학생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some 남자니까 이 남자는 부지연된 거 알죠? 즉 부분이 논의가 된 거 알아요. 그럼 요 뒤에 학생은 전체일까 부분일까? 자, 요것도 만약에 요 학생이 전체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 중에 일부가 학생이다. 즉 학생 전체는 남자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학생이 남자에 들어갔다 이걸 의미한다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즉 남자의 일부는 P에 속하기 때문에 P의 일부 그래갖고 S의 일부인 동시에 P의 일부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갖고 역시 이다루 하는 거는 다 P에 속한다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죠? 자, 그래갖고 주사 즉 S가 전체든 부분이든 그것이 P에 속한다는 얘기는 P의 한 부분이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명제에서는 P의 부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부정명제의 경우를 보죠. 자, 요건 S가 P와 배타적인 부정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죠. 결코 P에 속하지 않는, 그렇죠? P의 성질을 결코 가지지 않는 S 전체 혹은 S의 일부.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S의 집합은 P의 집합 전체와 모든 S는 모든 P와 별개니까 둘 다 주연되는 거죠. S 전체가 P와 별개의 것이다. 혹은 결코 P에 속하지 않으면서 S의 성질을 가지는 무엇인가 있다. 오명제죠? 이게 P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P 전체와 무관한 S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P와 배타적 관계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P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즉 P 전체하고는 진짜 아무리 꼬일래도 꼬일 수 없는 S 전체 혹은 S 일부를 얘기하는 게 이명제, 오명제예요. 그래갖고 긍정 문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다라고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선 속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갖고 S 전체건 혹은 S가 일부건 그것이 P에 속하니까 자 속한다는 거 belong to는 part of P니까 part가 논의가 됐다. 부정 문장에서는 S 전체건 S 부분이건 빈사의 집합 P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P 집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S 전체 혹은 S 일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는 부정명제에서는 빈사와 배타적 관계에 있는 S를 얘기하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그 집합 전체와 무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부정문장에서는 빈사가 주연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요 주연과 부주연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야기 한 만큼만 이야기할 때 논증은 타당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였죠. 연용 논리학의 특징은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이야기 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얘가 좀 여러분 그렇게 빨리빨리 좋은 얘가 떠오르지 않았고요. 제 수준에 맞는 거 해줄게요.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남자들이 여자 얘기 많이 하고 여자들이 남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끼리 하니까 제가 남자니까 남자끼리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이제 남자끼리 남자 얘기한 거예요. 야, 남자들이 어떻고 술 먹으면 다 조금씩 그냥 헬렐레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이 얘기가 걷다가 그랬고 남자들이 그런 거 이제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끝판에 한 얘기가 그래갖고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 인간이 다 그래. 그렇죠? 남자 얘기 쭉 하다 결론이 인간이 다 그래. 그럼 듣는 자 기분 나쁘죠. 자, 왜 기분 나빠요? 전제에서 남자 얘기를 했으면은 결론에서도 따라서 남자는 어떻고 해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에서 인간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전제에서 이야기한 건 인간의 전체가 아닌 인간의 부분인 남자만 얘기한 거예요. 즉 전제에서 부분만 얘기하다가 결론에서 갑자기 모두가 그래. 그러면 이 부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것들, 이 전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싸잡아갖고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비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연용론리학의 특징은 트루스 프리즘이라고 했죠. 셀프 컨테인드.
전제에 있는 것이 결론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전제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결론에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해버려요.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비약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한 논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경우를 갖다가 판별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인데요. 전제에서 이야기했던 만큼만 결론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근데 전제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상을 갖다 결론에서 얘기하면은 입증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요 얘기 지금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야기 어려우니까요. 삼란논법 들어갔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삼란논법 판별할 때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그때 간단히 설명하면서 논의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거 이제 앞에서 한 거하고 약간 뭐 논증의 구조라든지 연역균화보다는 조금 귀찮아지는 게 있죠. 대신 여러분이 다 머리 좋으니까 그렇죠? 약간은 두뇌 회전하는 느낌, 약간 한번 달렸어 하는 느낌 들죠, 그렇죠? 자, 일단 첫째 시간에 한 거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가장 흔하게 쓰는 문장들 중에 많은 것들은 정언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거나 혹은 정언 문장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다 정언 문장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구조는 맨 앞에 양, 근데 그 양은 주사의 양이죠. 즉 전체냐 부분이냐에 따라서 전칭과 특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계사, 그렇죠? 주사와 빈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 명제로 나눠진다. 그래갖고 총 4개. 전칭 긍정, 특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부정. 자, 전칭은 전체를 나타내고 특징은 하나부터 전체에서 뺀 하나까지. 그래갖고 썸으로 보통 쓰는데 요건 대신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엇인가가 실제로 있다는 것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X라고 하는 존재 표시까지 해준다고 그랬죠. 자, 일단 우리가 오일러 다이어그램과 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그림으로 표기하는데요. S는 P라는 얘기는 S 전체가 P에 속하니까 S집합 전체가 P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 그렇죠? 자, 이 문장의 경우는 S도 어떤 개도 소가 아니니까 개의 집합과 소의 집합이 서로 별개의 집합이니까 별개의 집합으로 그려주면 돼요. 어떤 S는 P라고 하는 것은 S가 일부가 P에 속하니까 I 명제, 그 다음에 S의 일부가 P가 아니니까 P 아닌 S에 표시해주죠. 근데 요 오일러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큰 약점은 이 특징이 좀 엉성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집합의 가능성 때문에요. 요 좀 복잡하게 논의가 되는, 이거 다시 뒤에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대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주로 살펴본다. 그 의미는 벤 다이어그램이 도입된 건요, 좀 더 엄밀하게 정언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나갔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일단 벤 다이어그램은 두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을 2개를 겹쳐서 그리고 4개의 영역이 나타나고, 거기서 공집합이면은 비금 표시해주고, 공집합이 아니라면 존재 표시인 X 표시. 그리고 이게 썸의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적어도 하나 이상 무엇인가가 그 영역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까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요. 자, S는 P, 모든 사람은 동물이니까, 사람은 다 동물이니까 동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 1번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로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 명제는 어떤 개도 소가 아니다. 개의 집합과 소의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니까 그 집합을 겹쳐 그리면은 두 성질을 다 가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교집합의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가 표시돼야 되죠. 자, 어떤 S는 P다. 어떤 남자는 학생이라는 얘기는 남자이면서 학생인 것이 있으니까 남자의 성질과 학생의 성질을 모두 지니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주장하는 거고, 집합으로 치면은 두 집합의 교집합에 무엇인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 여자의 성질을 가지지 않지만 학생의 성질을 가지는 거죠. 그래갖고 여자의 집합에는 속하지 않고 학생의 성질에는 가지니까 학생의 집합에 속하는 거. 그래갖고 1번 영역에 무엇인가가 어떤입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약간 낯서는 주연 부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 2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그 두 명사가 각각 전체가 언급된 거냐 부분이 언급된 거냐 라고 할 때, 전체가 언급되면은 주연,
부분이 언급되면은 부지연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각각의 네 정원 문장을 번역하면은 S 전체는 P에 속하니까 P의 일부. 따라서 S는 주연, P는 부주연. 그렇죠? 또 S의 일부는 P의 일부다. 어떤 S는 P라는 거죠? S의 일부니까 S 부주연 파트. 그다음에 P도 부주연. 둘 다 부주연 됐죠. 그렇죠? 자, 어떤 개도 소관이다. 개 전체는 소 전체와 부정적 관계, 배타적 관계 있으니까 개 전체. 그러니까 개가 전체가 언급됐죠? 소 전체가 언급되죠? 그래갖고 둘 다 전체가 언급됐다. 어떤 S는 P가 아니라는 얘기는 S의 일부가 P에 결코 들어가지 않으니까 썸 S니까 S는 부주연 빈사. P는 전체. P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P 전체만 무관한 거죠. 그래갖고 전칭에서는 모든으로 시작되니까 주사가 주연되고, 그렇죠? 특징에서는 썸으로 시작되니까 주사가 당연히 부주연되죠. 썸 S니까, 그렇죠? 긍정에서는 S가 P에 속하니까 belong to니까 part of P. 자, P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배타적이니까 P와 결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P 전체와 무관하니까 부정에서는 빈사가 주연된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거에 연이었어요. 정원 문장 간의 그 구성 기능 연습 문제 간단히 풀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정원 문장 간에 그 참거짓값의 관계가 주어지는데요. 대당 관계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환원 내지 변형까지 좀 오늘 갈 거니까 한번 일단 먼저 그 구성 기능과 관련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의 문장이 정원역 형식의 문장 중 어떤 형식에 속하는지 논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주사, 빈사, 주연, 부주연 여부를 밝히시오. 자, 중요한 거는 정원적 형식의 문장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되게 지금 나오는 표현들 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정원 문장 같이 뭐 모든 어떤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자,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모든 다이아몬드니까 전칭이죠. 이루어져 있다니까 탄소 결합물인가요? 뭐 결합물, 뭐 화합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다죠. 전칭 긍정이니까 A 명제가 되고,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오일러 다이아그램 이렇게 되고 벤 다이아그램을 그리면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없다. 그래야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 탄소 화합물이라는 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갖고 전칭 명제. 전칭정 A 명제. 자, 다이아몬드 전체죠? 탄소 결합물, 오일러 다이아그램 잘 나타내겠죠? 탄소 결합물이 이만큼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이니까 탄소 결합물의 한 부분만이 언급된 거니까 요건 탄소 결합물 부주연, 다이아몬드는 주연. 자, 어떤 채소도 과일이 아니다. 어떤 뭐또 이거 전칭이에요. 유의하세요. 자, 채소의 집합과 과일의 집합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자, 두 집합을 교집합으로 하는 겹쳐버리면 그 교집합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별개의 집합이죠. 전칭 부정이니까 이명제가 되고, 자, 과일 전체와 채소 전체하고 둘 다 주연. 어떤 집이죠? 썸이죠. 자, 어떤 집이니까 썸 집은 임시로 사용하기 지은 것이다. 자, 썸 하우스니까 부주연이죠. 그렇죠? 임시로 지은 것의 일부죠. 집도 있고 뭐 거긴 다양한 게 많겠죠. 집도 있고 뭐 창고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갖고 둘 다 부주연되고 있죠. 둘 다 파트. 그 다음에 요건 집의 성질을 지니면서 임시로 지은 것의 성질을 둘 다 지는 무엇인가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즉 교집합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고 I 명제가 되죠. 자, 요거 E 명제, A 명제. 자, 4번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낼 수 있어요. 자, 어떤 허가받은 음식 첨가물 도죠. 그래갖고 어떤이에요. 어떤 뭐뭐도. 자, 전칭. 어떤 허가받은 음식 첨가물도 해롭지 않은 것이니까 무해한 것 시다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첨가물도 해로운 것이 아니다로 받을 수도 있고. 같아요. 뒤에 우리가 하면 환질이라고 그래갖고 요 명사를 모순 명사로 바꾼 거
하면서 긍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긍정문 문장을 갖다가 부정문으로 만들 때 모순명사를 이용해 갖고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해로운 것이 아닌 거나 해롭지 않은 것이나 논리적으로는 동일해요. 의미가 동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칭이죠. 그래갖고 전칭 긍정으로 할 수도 있고 전칭 부정으로 할 수 있다. 자, 전칭 긍정의 경우는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닌 음식 첨가물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죠. 여긴 무해한 거예요. 자, 근데 해로운 것으로 할 때는 해로운 것과 첨가물 서로 배타적이니까 교집합에 아무것도 없다. 긍정으로 하면은 빈사가 부주연되죠. 그렇죠? 부분이니까 부주연되지만 해로운 것으로 무해한 것으로 할 땐 부주연, 해로운 것으로 할 때는 주연.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런 식의 4번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이 해석할 때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앞뒤 문맥에 맞게요. 무해한 것으로 받는 게 편할 땐 무해한 것으로 받는 거고요.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해로운 것이 아니다. 부정명제로 받으면 되고요. 자, 대부분의 파충류 이거 썸이죠. 대부분의 파충류 동물은 난생동물 그렇죠? 자, 썸 파충류는 알을 낳는 것의 일부죠. 파충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류죠, 그렇죠? 곤충도 그렇고. 자, 그럼 부분이니까 아이명제가 되고 교집합에 뭐가 있다, 그렇죠? 파충류와 알을 낳는 것의 교집합에 뭔가 있다. 자, 둘 다 부지연되죠. 자, 뭐 이게 너무 쉬워갖고요, 여러분 뭐 이게 정규석 같으면 건너뛰면서 뜨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린 해봐야 되는 게 일상 언어를 갖다가 이제 그 정언 문장으로 바꾸는 게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뭐 주연 부지연 여러분이 하다 보면 바로 아는 걸 텐데요. 정치인 중에 일부죠. 그러니까 썸 정치인이죠. 썸 정치인은 애국자가 아니다. 자, 썸이니까 오명제죠. 오명제가 되고 일부 정치는 애국자 전체. 애국자가 아무리 진짜 넓게 봐줘도 결코 그 애국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주연, 요거는 부주연. 그렇죠? 당연히 애국자가 아닌 정치인이 있다. 그러니까 1번 영역에 뭔가 있다. 자, 7번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거의 의미 어떨까요? 자, 요건 문장의 의미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 없으니까 화성 거주자이면서 사람의 집합의 교집합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화성에 거주하는 거 사람인 거 두 집합에서 그 교집합에 없으니까 결국 어떤 화성 거주자도 사람이 아니다. 혹은 어떤 사람도 화성 거주자가 아니다. 교집합이니까 앞뒤가 주사 빈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또 환희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화성 거주자 전체와 사람 전체가 서로 배타적이니까 둘 다 주연됐죠. 자, 모든 종류니까 자, 공헌했다처럼 과거형이 나왔죠. 근데 원래 계산은 현재형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공헌한 것이다로 고쳐주면 돼요. 즉 명사 구한으로 CL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한 것이다. 인류문화 발전에 공헌한 것이다. 그래갖고 종교 전체죠. 모든 종교는 인류문화 발전에 공헌한 것이다. 전칭 긍정이 되겠죠. 전칭 긍정이고 당연히 종교 전체가 공헌한 것에 속하는데 공헌한 것은 종교도 있지만 과학, 뭐 문학, 각종 학문 모두가 기여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요 빈사는 부주연, 주사는 주연. 전칭 긍정. 당연히 뭐 그림 이제 안 그려도 되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 공헌한 것, 여기 종교 하면 되겠죠. 자, 이제 9번처럼 양이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고마워할 사람이다. 이건 전칭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특칭으로 받을 수도 있고 대충 문장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은 항상 앞뒤의 문장들과 연동돼 갖고 나오기 때문에요. 앞뒤의 문장과 문맥을 따라서 전칭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지 특칭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모든 돈 빌려주는 사람은 고마워할 사람 혹은 어떤 돈 빌려주는 사람은 고마워할 사람. 그래갖고 A로 받을 수도 있고 I로 받을 수 있다. A로 받으면 주연되지만 I로 받으면 둘 다 부주연되죠. 자, 어쨌든 이다니까 빈사는 부주연되고 그렇죠? 자, 벤 다이어그램 앞에 거 없다. 요건 교집합에 뭔가 있다로 하시면 되겠죠.
자, 10번도 역시 허구적이지 않다. 자, 과거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니까 썸이죠. 자, 어떤 과거 사건은 허구적이지 않다. 그래갖고 난 픽션이다. 혹은 픽션이 아니다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타를 갖다가 명사고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계사로 뽑을 수도 있고. 자, 계사로 뽑으면 부정이 되고 명사고 안으로 넣으면 긍정이 되겠죠. 그래갖고 I 명제가 될 수도 있고 O 명제가 될 수 있다. I 명제라면 둘 다 부분이 부분, 즉 두 집합의 부분 동시에 그 부분에 속하는 무엇인가 있으니까 둘 다 부지연되지만, 그렇죠? 근데 픽션에 결코 속하지 않는 일부의 과거사, 그렇죠? 자, 그럼 요 관계도 바뀌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빈사가 앞엔 낫이 붙고 안 붙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순 명사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독실하지 않은 종교적 지도자 누가 있냐면 썸이 있다는 걸 의미했다 그러죠.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은 종교적 지도자, 즉 종교적 지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독실하지 않은 거, 독실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자, 종교적 지도자가 있고 여긴 독실한, 자, 독실하지 않은 종교적 지도자가 있다 하니까 결국 어떤 종교적 지도자는 독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명제가 되죠. 자, 그럼 주사인 종교적 리더자, 종교적 지도자는 부주연되죠. 썸이니까. 그렇죠? 근데 독실한 사람이 결코 아니니까 주연. 물론 이것도 독실하지 않은 걸 여기 낫 독실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I 명제로 잡으면은 낫 독실로 잡으면은 요 교집합에 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생긴 것은 모두 생긴 값을 하려고 한다. 이게 꼴값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생긴 것은 생긴 값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자, 전칭 긍정으로 받아주면 되죠. 모두니까. 그렇죠? 모든 생긴 것, 생긴 값을 하려고 하는 것. 자, 우리 뭐 이제 안 그래도 되죠. 이렇게 해갖고 생긴 값 하려고 하지 않는 생긴 건 없다. 자, 앞에 거는 모두니까 주연되고 뒤에 거는 속하니까 부주연. 그렇죠? 자,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건 부귀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로 하면 되죠. I 명제예요. 즉 뭔가 있다라는 얘기는 존재한다는 얘기는 썸의 의미로 받아주면 돼요. 그래갖고 부귀 추구자 이면서 사람인 것이 있다. 둘 다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썸 부귀 추구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부분 양쪽의 성질을 가진 일부의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귀를 추구하는 것은 일부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많이 가진 자 중에서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자, 없다는 공집합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많이 가진 자, 여기 그것을 혐오하는 자, 그 교집합은 없다. 왜? 남자 중에 여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닐 때, 그렇죠? 남자이면서 여자 없다. 남자 중에 여자 없다. 자, 이런 거 할 때 결국 어떤 많이 가진 것도 그것을 혐오하는 자가 아니다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명제가 되죠. 어떤 많이 가진 자도 그것을 혐오하는 자가 아니니까 많이 가진 자의 집합과 혐오하는 자의 집합, 두 집합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있으니까 별개의 집합이다라는 얘기로 받아주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앞에서 배운 우리가 정원 명제가 단순하게 그냥 네 가지 아주 도식적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금 문제, 특히 이제 6번부터 앞에 것도 몇 개 있지만요. 요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들이 실제로 많은 경우엔 그 의미가 좀 더 엄밀하게 파악되는 건 정원 문장 형식으로 해갖고 집합 관계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정원 문제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보죠. 자,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것도 살면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대당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 관계에 의해서 결국 네 가지 명제가 어떤 논리적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형식적으로만 볼게요. 자, 지금 위치를 갖다가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를 두고요.
자, 대각선부터 먼저 볼게요. 대각선. 자, 대각선의 관계는 양과 질이 다른 관계예요. 그렇죠? 양 전층에서 특층으로 오고 질은 그렇죠? 여기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관계. 그게 대각선의 관계예요. 자, 그래갖고 A명제와 O명제, 그 다음에 E명제와 I명제는 모순 관계에 있다. 인 거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바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전층끼리, 그렇죠? 전층끼리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해갖고 이건 뭐라고 그랬죠? 질이 다른 거죠. 양은 전층으로 갖고 질이 다른 걸 우린 반대 관계라고 하고요. 특층끼리는 긍정, 부정 관계를 소반대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긍정끼리 전층과 특층은 이다 이다이지만 모든 어떤, 여긴 모든 S는 P가 아니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 요건 크다 작다 해갖고 전층과 특층은 크다 작다 의미로 대소 관계란 말을 써요. 자, 그래갖고 요 전체가요 대당 관계라고 그래요. 대당 관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이걸 따가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성질에 대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모순관계부터 보죠. 왜냐하면 모순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대칭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순부터 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그림만 보세요. 모든 S는 P이다. 아까 대각선 관계라고 그랬죠. 어떤 S는 P가 아니다. 혹은 어떤 S도 P가 아니다. 어떤 S는 P이다. 자, 요 관계를 갖다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 명제의 값과 그렇죠? 다른 쪽 명제의 값이 어떻게 달라질까 혹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순 관계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면요.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S는 P다라고 하는 것은 S 전체가 P니까 P에 속하지 않는 S는 없죠. 그래갖고 P 아닌 S의 영역인 1번 영역이 공집합이다라고 표시가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에 달리 오명제를 한번 보죠. 어떤 S는 P가 아니니까 S의 성질은 같지만 P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 있죠. 즉 S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P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S만의 영역인 1번 영역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명제와 O명제의 그림을 보면은 동일한 영역인 1번 영역에 대해서 A명제는 1번 영역이 공집합이에요 라고 주장하고 있고 O명제는 1번 영역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 있다 하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 1번 영역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참이라면, 즉 모든 S가 P라고 하는 게 참이라면, 그 얘기는 1번 영역이 공집합이라는 게 참이라면 왜 참이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참이겠죠. 아, 뭔가 있으니까 공집합이니까 참이겠죠. 그렇죠? 1번 영역이 공집합이라는 명제가 참인 얘기는 1번 영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명제 보니까 1번 영역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그래요. 자, 있으니까 없으니까 참인데 거기에 뭔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오명제는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 명제가 거짓값을 가지면 어떨까? 자, 1번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거짓되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렇죠? 공집합이라고 그래갖고 뒤져봤더니 공집합이 아닌 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게 거짓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을 거짓되게 한 것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거짓되게 한 거니까 1번 영역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참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번에 또 오명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영역에 무언가 있다고 하는 게 참이에요. 그렇죠? 자, 그 얘기 뭐냐면 1번 영역에 실제로 뭐가 있으니까 참이겠죠. 자,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1번의 공집합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명제는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또 달리 1번 영역에 무언가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자, 뭔가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럼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하는 게 참값을 가지게끔 하는 것에 근거가 되겠죠. 자, 그래갖고
지금 A 명제와 O 명제는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되고, 그렇죠? 하나가 거짓되면은 다른 쪽은 참된 관계. 그래갖고 모순 관계는 그 값이 서로 대칭적인 시메트리컬한 관계에 있어요. 자, 또 이 명제와 I 명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S도 P가 아니다. 어떤 S는 P이다. 자, 어떤 S도 P가 아니라는 것은 2번이 공집합, 여기는 2번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적어도 하나 이상 뭔가 있다는 거죠. 자, 없다고 하는 게 참이에요. 없다고 하는 게 참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없으니까 참이 값이었겠죠. 근데 뭔가 있다고 얘기하면 뭐야,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없는 게 참인데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게 참이겠어요. 그래갖고 있다고 하는 게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없다고 하는 게 거짓돼요. 자, 없다고 하는 게 거짓되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2번 방에 뭔가 있으니까 2번 방에 아무도 없어요 하는 게 거짓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방에 아무도 없어요라고 하는 게 거짓되다는 얘기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참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있다고 하는 게 참이에요. 2번 방에 뭔가 있다. 즉 I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2번 방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게 참인데, 있다고 하는 게 참이라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당연히 있으니까 참인데 왜 없다고 그래. 그렇죠? 거짓이죠. 자, 또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자,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 왜 거짓이겠어요? 없으니까 거짓이겠죠. 그럼 없다고 하는 건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갖고 요 모순 관계는 A 명제와 O 명제 혹은 E 명제와 I 명제에 관해, 즉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른, 이쪽도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른, 그렇죠? 그래갖고 대각선의 방향의 관계예요. 요 값은 그 값이 항상 시메트리컬하다, 즉 대칭적이다. 그래갖고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 참. 이거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왜 제가 듣는 얘기가 항상 남자 여자 얘기를 들어갖고 그런데요. 우리 남자끼리나든지 여자끼리 견제죠. 남자끼리 모임 저 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야, 여자들은 다 그래. 그러면 옆에서 듣던 여자친구가 제 말에 대해서 반박하죠. 니네 누나 안 그렇다며? 그렇죠? 자, 여자는 다 그래 하니까 옆에서 딱 하는 얘기가, 야, 니네 누나하고 엄마는 안 그렇다며. 그렇죠? 이 얘기는 그렇지 않은 여자, 그렇죠? 가 있다며. 자, 그렇지 않은 여자가 있다는 얘기는 오명제가 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다 그래. 이거는 당연히 이 아래 것의 참됨을 보여주면, 오명제의 참됨을 보여주면 전칭문정명제는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자는 다 그래 라고 하면, 남자는 다 그래 하면 니네 아빠 안 그렇다며. 그렇지 않은 남자의 사례인 아빠 사례 하나 딱 들이대면 그 말은 거짓된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그래요. 반례. 그렇죠? 그래갖고 전칙명제의 거짓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례 하나만 들이대면 끝나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모든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어. 그때 생략된 것이 대부분인지 전체인지에 따라서 건전성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 어떤 정치인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주장이냐면요, 이건 앞으로까지도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한 명이라도, 국내가 아니면 국외라도, 그렇죠? 역사상에서 신뢰할 만한 정치인 하나만 사례로 든다면은 이 말은 거짓돼 버려요. 그래갖고 우리가 전칙 명제를 갖다가 반박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것의 모순 관계에 있는 사례 하나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만, 일종의 비하적인 걸로 듣지 말고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니네 아빠 안 그렇다며, 니네 엄마 안 그렇다며. 그러니까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할 때 들이대는 하나의 반례예요. 반증 사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포포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포포라고 하는 사람이 반증 가능성, 즉 과학의 이론인지 아닌지, 과학적 명제인지 아닌지 갖다가 예를 들 때 반증 가능해야 된다고 할 때 과학적 명제 대부분은 전칭으로 주장이 되는데, 그것이 반대 값을 가질 수 있는 모순적 사례가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냐? 물론 물리적 상상하면 더 좋지만요. 에 따라서 그것이 반증 가능하냐 안 하냐 문제가 걸리고 그것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게 반증 사례 바로 모순 관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그런 경우를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전칙 명제를 갖다가 배격해 버리는 거. 그래갖고 우리가 반례라고 하고요. 자, 어쨌든 값은 서로 대칭적인 참거짓값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요. 자, 모순 관계 그래갖고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약간 신경 써야 돼요. 자, 모든 S는 P이다. 그래갖고 어떤 S는 P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보자. 자, 모든 S가 P라고 할 때 어떤 S는 어떨까? 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할 때 사람이 다 동물이니까 자, 그림을 그려서 보면 있죠. 사람이 전부 다 동물이니까 사람의 일부 당연히 동물의 집합에 속할 수밖에 없죠. 즉 전칙 명제가 참되면 특징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칙 명제가 참이 아니라 거짓일 때. 자, 전칙 명제가 거짓일 때. 자, 전칙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S의 집합이 P에 속한다는 게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즉 S 전체가 P에 속한다는 게 거짓인데 왜 거짓일지를 갖다가 S의 일부가 P이고 S의 일부가 P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혹은 S와 P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S가 P에 속한다는 게 거짓될 때 부분이 아니기 때문인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하여튼 거짓되다는 것, 즉 S 전체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요. 그럴 때 어떤 S는 P에 속한다는 것은 S의 부분은 P에 속하고 S의 부분은 P에 속하지 않는다면은 참이겠지만 S 전체가 P 전체가 아니라면은 어떤 S가 P라는 것도 역시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래갖고 uncertain하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S는 P다라는 게 참일 때 어떨까? 아래 게 참일 때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 흔히들 많이 착각해갖고 이제 질문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어떤 S는 P다라고 할 때 어떤 S는 P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함축하냐 안 하냐 갖고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우리가 쉽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그렇죠? 자, 대부분의 학생은 그 공부를 한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이거 거의 저기 비슷해 갖고요.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잘 딱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자, 대부분의 섬에는 그렇죠? 자, 대부분의 섬이니까 썸이죠. 대부분의 섬에는 사람이 산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까지 의미하는 거라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 예를 들어 섬이 전부 다가 지구상에 있는 섬이 전부 다 100개라고 쳐봐요. 근데 대부분의 섬이 100개라는 걸 내가 먼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95개까지 가봤어요. 그렇죠? 95개까지 섬을 갖다 일일이 가봤더니 거긴 전부 다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100개가 아니라 95개의 섬에는 사람이 산다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가보지 않았고 몰라요. 근데 어쨌든 100개 중에 95개 갔으니까 95개의 섬에는 사람이 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대부분의 섬에는 사람이 살아. 근데 나머지 섬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안 살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썸 S는 P일 때 나머지 썸 S가 어떨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거 먼저 생각하면서 얘기할게요. 요걸 예를 약간 바꿔갖고 당신 친구 중에 많은 경우 내가 만나본 당신 친구들은 다 착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못 만나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당신 친구 중에 당신 친구가 10명 있는데 내가 9명을 만나봤어요. 그래갖고 당신의 친구 중에 9명은 내가
분명히 나이스 가이예요. 그렇죠? 굿 가이인 거 알아요. 자,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당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니까 괜찮으니까 당신 친구 중에 일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체 하니까 부분이에요. 당신 친구 대부분이 괜찮아.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당신이 그렇죠? 뭐야? 그럼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본 건 10명 중에 9명을 만나봤고 나머지 한 명은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그래갖고 굿가일 수도 있고 배드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행히 나머지 한 명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이 살 수도 있지만은 혹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닫혀 있질 않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의 일부가 P라는 성질을 가진 건 분명히 알지만 나머지 S는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즉 논리적으로는 확인해 본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 참값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도 모두가 국가이라면은 당시 친구 모두가 괜찮아라는 건 참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그래는 거짓값을 갖겠죠. 자, 그래갖고 이때 특징이 참일 때는 전칭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부 S지 나머지 S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봐야만 알죠. 봐갖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특징이 거짓이에요. 자, 일부의 S가 P라는 게 거짓이에요. 그렇죠? 자, 일부의 사람이 개 아니 노는 꼴 하지 말고 노는 거 말고 그렇죠? 일부의 사람이 개다 거짓이죠. 그 거짓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개다. 이거 너무 심하죠, 그렇죠? 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체가 그렇다는 거 당연히 일부가 그렇지 않은데 전체가 그렇다는 거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갖고 너무 좀 지저분해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S는 P라고 하는 게 어떤 S는 P라고 하는 특징 명제하고 관계가 대소 관계. 이건 아니다 똑같아요. 여기가 아니다 아니다 했을 때도 부정끼리도 전칭 특징 똑같아요. 자, 전칭이 참될 때 S 전체가 P라고 하니까 S의 부분 P일 수밖에 없죠. 근데 S의 전체가 P라고 하는 게 거짓돼요. S의 일부가 P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S 전체가 P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S 일부가 P고 S 일부가 P가 아니라면은 S 일부가 P라는 건 거짓 참값을 갖지겠지만 S 전체가 P 전체와 다른 것인데 S가 다 P라고 할 때는 S 전체가 P가 전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 S가 P라는 거 역시 거짓값을 가져요. 자, 일부 S가 P라고 하는 게 참일 때 일부는 분명히 P니까 참인데 나머지 S가 P일지 아닐지는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죠. 그래갖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일 때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일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근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짓이에요. 부분이 그렇다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거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전칭이 참이면 특징이 참이고 특징이 거짓이면 전칭도 거짓이지만 전칭이 거짓될 때 혹은 특징이 참될 때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소관계의 특징이고요. 대소관계는 특히 우리가 함축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함축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함축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간고사 지나서 한번 다시 배울 텐데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게 반드시 참일 때 앞에 거는 뒤에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표현을 써요. 즉 전칭이 참일 때 특징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전칭은 특징을 함축한다. 그 얘기 뭐냐면 거짓일 때는 상관없고요. 전칭이 참이라면 특징도 반드시 참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함축한다는 표현도 써요. 전칭 특징 관계는 함축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한 전칭이 참이면 특징이 반드시 참의 값을 갖는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 볼까요? 반대 관계.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은 여러분 약간 약장사하는 느낌 들죠. 저 지 혼자 막 떠드네 이런 느낌 드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전칭 긍정 부정, 특징 긍정 부정 그 논리적 관계 혹은 논리적인 정확한 내용 이것도 지금 오늘 수업 들으면서 약간 여러분이 듣기에 좀 바쁘게 이해했을 텐데요. 약간은 여러분이 지금 이 진도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숙제 나가니까요. 숙제할 때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하면 돼요. 그리고 고전에 제가 이제 숙제하는 걸 시범으로 몇 개 보여주면서 말을 하면요.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 못한다고 너무 저한테 불만 갖지 말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줄 테니까요. 숙제하면서 그 기회를 갖다가 마음껏 발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관계는 전칭끼리 긍정 부정 관계가 반대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S는 P다. 이쪽은 어떤 S도 P가 아니다. 자, S 전체가 P라고 하는 게 참이에요. 자, 그럼 S 전체가 P이기 때문에 참이겠죠. 근데 이쪽은 S와 P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앞에서 포함된다고 했는데 뭔 소리야, 그렇죠? S 전체가 P라고 했는데 왜 S 전체가 P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뒤에 게 참일 때 S와 P가 별개의 집합이라는 게 참일 때 S가 P에 속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별개의 집합이라고 참값을 가졌는데 속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반대관계는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둘 다 동시에 참일 수는 없어요.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자, 근데 앞에 게 거짓일 경우는 어떨까? 모든 S가 P라고 하는 게 거짓이다. 즉 이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죠. 즉 S 전체가 P의 집합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되는 얘기는 S 전체가 P의 집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러냐? 라고 할 때 S의 부분이 P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S와 P가 전혀 별개의 거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자, 일부가 P고 일부가 P가 아닐 때는 S 전체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거짓되죠. 근데 S와 P가 전혀 별개일 때 S가 P에 속한다는 게 거짓일 때는 S와 P가 별개라는 거 참외값을 가져요. 그래갖고 모든 S가 P라는 게 거짓일 때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 uncertain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자, 이번엔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죠. S와 P의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짓돼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별개가 아닐 때 그럼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다면 그럼 긍정적인 관계라는 얘기였죠. 근데 긍정적인 관계인데 S 전체가 P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지 S의 일부만 P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때문에 S와 P가 서로 완전히 부정적인 관계라는 건 거짓된데 자, 예를 들어 갖고 S 전체가 P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면은 모든 S는 P라고 하는 건 참되겠지만 S의 일부만 P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S의 일부는 P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 때라면은 S 모두가 P하고 긍정적인 관계라는 거 역시 거짓되죠. 자, 그래갖고 반대 관계는 한쪽이 참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한쪽이 거짓될 때는 왜 거짓될지를 갖다가 알 수 없고 거짓되게 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한쪽이 거짓될 때는 다른 쪽은 참 거짓값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즉 알 수 없다, uncertain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을 조금 더 바꾸면요. 한쪽이 참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이니까 둘 다 참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있다. 그렇죠? 반은 P고 반은 P가 아니면은 모두가 P다, 어떤 것도 P가 아니다라는 거 둘 다 거짓되죠. 그래갖고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은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반대 관계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가면 또 정리되면서 다시 하니까요. 여기서 요 정도로 대충 저렇게 집합관계 참일 때가 있고 거짓 때 있는데 참일 때는 왜 참일까? 거짓일 때는 왜 거짓일까? 그래갖고 참일 때 가지는 가능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일 때 가능성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일 때 가능성까지도 여러 염두에 두면서 풀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뒤에 이제 실제 사례 보면서 하면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소반대 관계한 다음에 좀 정리해 보기로 하죠. 자, 특징 관계와 특징에서의
긍정 부정 관계죠. 그래갖고 앞에 거는 어떤 S는 P, 뒤에 거는 어떤 S는 P가 아니다. 자, 앞에 거는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 뒤에 거는 P 아닌 S가 있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에 거 참일 때 일부의 S가 P일 때 나머지 S는 지금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P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예를 들어요. 제 가족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죠. 일부는 착하고 일부는 착하지 않고. 우리는 뭐 일부는 남자고 일부는 여자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 가족 구성원 중에 남자가 있는 건 절 보면 아니까 분명히 알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신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가 남자인 건 분명한데 나머지 구성원이 남자일지 여자일지는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는 한 모르죠. 아, 여자 부인이요? 부인이 있어도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혼하면 또 혼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하고만 있으니까. 자, 그래갖고 아까 비슷해요. 당신 친구 중에 일부는 나이스 가이야 할 때 나머지 내가 직접 확인 못한 당신 친구들이 나이스 가이가 아니라면은 참이겠지만 몽땅 다 나이스 가이예요. 그러면 당신 친구 중 일부의 S가 P라고 할 때 S 중에 일부가 P일 경우도 있지만 S 전체가 P일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일부 S는 P고 일부 S가 P가 아닐 때는 어떤 S는 P가 아니라는 게 참되지만 S 모두가 P일 때 어떤 S가 P라고 하는 게 참일 때는 일부 S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값을 갖게 만들겠죠. 요건 요 아래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갖고 한쪽이 참일 때 다른 한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의 S가 P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게 참일 때 일부의 S는 P고 일부의 S는 P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부 S가 P가 아니라는 게 참일 수도 있지만 S 전체가 P가 아닐 때 일부 S가 P가 아니라는 게 참이라면은 일부의 S가 P라는 건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한쪽이 참일 때 다른 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건 앞에서 반대하고 다르게 앞에서는 둘 다 거짓일 수 있었지만 소반대는 둘 다 참일 수 있어요. 둘 다 참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 말이 바뀌겠죠? 둘 다 거짓일 수 없는 관계를 바뀌고요. 그렇죠?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다시 그릴게요. 이게 거실 경우가 지금 하도 그림이 이상해져 갖고요. 자, 어떤 S는 P, 어떤 S는 P가 아니다. 자, 거실 경우만 이제 볼게요. 둘 다 참인 경우 봤죠? 자, 어떤 S는 P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2번 형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죠? 왜 거짓 되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S가 P라고 하는 것은 S의 성질과 P의 성질을 모두 지니는 것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2번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집합 영역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S의 집합과 P의 집합은 별개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별개의 집합의 S의 일부는 당연히 P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미안해요. 제가 1년 동안 익숙해졌는데도요. 자꾸만 이렇게. 자, 그래갖고 앞에 게 거치면 뒤에 게 참일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뒤에 게 거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어떤 S는 P가 아니라는 얘기는 P가 아닌 S가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자, 왜 거짓이에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즉 S 전체가 P에 속하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S 전체가 P에 속하니까 S의 일부 당연히 P에 속하죠. 자, 그래갖고 실제로는 요 소반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도 편해요. 어떤 S는 P라고 할 때 이것의 모순관계에 있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가 모순관계에 의해서 참값을 갖죠. 그리고 전칭과 특칭에서 전칭은 특칭을 함축한다고 했으니까 대소관계에서 참값을 갖다가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S는 P가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S는 P이다라고 하는 모순관계에 있는 명제가 참됨을 보장해 준 거고, 그렇죠? 이게 거짓되다면 전칭이 참이면 특칭도 반드시 참이니까 참으로 이해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반대 관계는 앞에 게 어느 한쪽이 참일 때는 다른 쪽은 일부의 S가 그런데 나머지 S가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쪽이 참일 때 다른 한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 uncertain하다. 그런데 한쪽이 거짓일 때는 자, 일부의 S가 P라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일부의 S도 P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럼 당연히 다 아니라고 하는 건 참이고 그 일부는 P가 아니라는 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요건 뒤에 가서 설명이 다시 또 나올 테니까. 그다음에 P 아닌 S가 있다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P 아닌 S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S 전체가 P라는 얘기예요. S 전체가 P니까 S의 일부 당연히 P겠죠. 참. 자, 그리고 앞에 반대하고 이제 차이예요. 앞에 반대는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이 거짓이고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쪽은 참 거짓의 값을 알 수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반대에서는 둘 다 참일 수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 근데 이쪽은 소반대는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지만 둘 다 참일 수 있는 관계. 바꿔 얘기하면 둘 다 참일 수 없는 게 반대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둘 다 참일 수 있지만, 그렇죠? 반대에선 둘 다 거짓일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다. 그래갖고 바뀌어요. 입장이. 그렇죠? 참 거짓의 가능성이 반대는 둘 다 참일 수 없지만 이쪽엔 둘 다 거짓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반대는 둘 다 거짓이었지만 소반대는 둘 다 참일 수 있는 관계. 그렇죠? 일부 S는 P고 일부 S는 P가 아닐 때 둘 다 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이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일단 간단히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문제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보니까 아까 앞에도 제가 수업이 50분 한 걸로 생각했는데 60분 넘어가고 지난 시간도 그렇죠. 2일차도 제가 수업을 갖다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시간 제가 시계를 켜놓고 해야 되는데 시계 켜는 게 잠깐 깜빡 잊어갖고요. 스톱워치 갖다가 꺼놓고 해갖고 한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 10분 더 한다고 억울하진 않겠죠. 그렇죠? 너무 지루하긴 할지는 모르지만요. 자, 하여튼 한 주치 그렇죠? 2일차 때 10분 더 하면요. 3일차나 4일차 때 조금 깎아갖고 10분 깎아줄 테니까요. 이거 뭐 물건 갖고 딜하는 건데요. 자, 좀 이해해주고요. 이게 진도가 그 마디마디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상으로 60분 가는 것도 있고 아주 드물게 70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 다음 시간에서 제가 좀 진도 또 맞췄고 좀 줄이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앞에서 한 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모순 관계는 질과 양이 다른 거니까 대각선 관계였죠.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1번 영역에 대해서 하나는 공집합이다, 하나는 공집합이 아니다. 2번 영역에 대해서 공집합이다,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거짓이고 한쪽이 거짓되면 다른 쪽이 참 해갖고 대칭적인 값을 갖는 관계. 그래갖고 모순 관계가 가장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1번 영역에 대해서 있다 없다, 2번 영역에 대해서 있다 없다 얘기를 하니까. 자, 근데 대소관계 전칭끼 긍정끼리 부정끼리예요. 그래서 질은 같아야 돼요. 근데 양은 전칭과 특칭으로 다르죠. 함축관계라고 그랬죠. 전칭이 참면 특칭이 참돼요. 그렇죠? 하지만 전칭이 거짓될 때는 어떻게 거짓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특칭이 참일 때는 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칭이 참될 때는 전칭을 알 수 없지만 특칭이 거짓될 때는 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짓인데 그 일부를 포함한 전체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전칭이 참되면 특칭이 참되고 특칭이 거짓되면 전칭도 거짓된다. 자, 반대 관계는 전칭끼리 관계예요. 그 다음에 소반대는 특칭끼리 관계. 반대 관계는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거짓이고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한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왜 거짓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면 동시에 참될 수는 없어요.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거짓이에요. 근데 한쪽이 거짓될 때 다른 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다. 반은 P고 반은 P가 아니면은 모두가 P라는 것도 거짓, 어떤 것도 P가 아니라는 것도 거짓. 그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갖고 동시에 참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될 수 있는 관계가
반대 관계. 자, 그다음에 양을 볼까요? 소반대. 양은 둘 다 특징. 긍정 부정이죠. 동시에 참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부 S는 P고 일부 S는 P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 반은 P고 반은 P가 아니라면 어떤 건 P다, 어떤 건 P가 아니다. 둘 다 참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 거짓될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다른 한쪽은 참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갖고 요 모순, 대소, 반대, 소반대 이렇게 네 정원 문장끼리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대당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문제 이해를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요. 이건 문제를 직접 풀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그 대당 관계 한번 다시 간단히 좀 보면요. 모순, 대소, 반대, 소반대 관계라고 그랬죠. 모순은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있다 없다니까 대칭적인 값을 갖는 거고, 대소 관계는 전칭이 차이면 특칭이 차이고, 특칭 거짓되면 전칭 거짓이고, 근데 전칭이 거짓 때는 왜 거짓일지, 그다음에 특칭이 참일 때는 부분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전체가 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칭이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 반대는 뭐 다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될 수 있는 관계. 소반대는 둘 다 거짓될 수는 없지만은 둘 다 참일 수 있는 관계. 자, 요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이제 우리가 SP로 해갖고 얘기해갖고 약간 여러분이 거리감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언명을 갖다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게 여러분 책에 지금 31쪽인가 그렇죠? 35쪽인가 31쪽인데요. 요건 이제 오늘부터는 숙제가 나가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35쪽에 있는 문제고요. A번이고 앞에 제가 네 문제를 풀고요. 이게 11번까지 있을 거예요. 11번까지니까 5번부터 11번까지 여러분이 10번까지네요. 그렇죠? 10번까지 좀 숙제를 해보고요. 숙제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숙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시험 보기가 어려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중간고사는 일단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죠. 지금 뭐 좀 상황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도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중간고사 본 걸로 일단 중간고사 온라인으로 밖에 못 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없는 걸로 할게요. 중간고사 없이 그냥 기말 한번 보는데 그것도 상황이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가서 보고요. 일단 그거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고 일단 중간고사는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게 시험이 그렇고요. 과제는 지금 여러분이 과제가 지금 PDF 파일을 제가 두 종류로 올렸죠. 이는 하나는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갖다가 슬라이드를 갖다 PDF로 한 게 있고 그래서 한 면짜리 네 면짜리 올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교재 1, 2, 3 해갖고 텍스트로 올린 게 있을 텐데요. 그 수업 교재 텍스트는 전부 다 PDF로 올렸는데 그 PDF가 여러분이 그 마우스 드래그하면 다 복사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갖고 필요한 부분 복사해갖고 문제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데다가 쓴 다음에 거기다 숙제 제출해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 PDF 슬라이드 만든 거 있죠? 이 파일 슬라이드 파일에다 여러분 숙제를 해갖고 나중에 슬라이드 파일 갖다 사진 찍거나 아니면 여기 요즘 태블릿 많이 쓰는데 학생들 태블릿 위에다가 쓴 거 있죠? 그거 파일로 해갖고 저한테 제출해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실제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 맞는지 안 맞는지 신경 안 쓰고요. 지금 우리가 오프석 같으면 여러분이 푼 걸 갖다 제가 봤는데요. 지금 어차피 온라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종이에 반드시 쓴 걸 갖다가 제출해도 돼요. 저한테 우편이나 택배로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로 해갖고 사진 찍든지 아니면 PDF 파일로 만들든지 JPG 파일로 하든지 하여튼 파일로 만들어갖고 저한테 15주차나 16주차 때 제가 과제 제출한 만들면요. 거기다 제출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 과제와 관련해갖고 여러분이 문제를 갖다 다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PDF로 하고 긁어지는 거니까요. 긁어갖고 복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슬라이드 위에다가 하든지 해갖고 제출하면 된다는 거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과제는 그때 제출할 필요 없이요. 학기 말에 제가 한 번에 거둘게요. 보통 학교에서 대면 수업할 때는 그때 내고 싶은 사람은 그때 내고 학기 말에 한꺼번에 몰아내고 싶은 사람은 몰아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학기 말 때 숙제 내려고 날짜가 정해지면요. 그때까지 내면 되니까 그때 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문제 좀 풀어보죠.
각 경우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배운 지금 대당 관계를 갖다가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첫 번째 앞에 문장이 그렇죠? 앞에 문장이 참일 때 뒤에 문장은 어떤가? 앞에 문장이 거짓일 때 뒤에 문장이 참일 때 뒤에 문장이 거짓일 때 이거 찾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정치인은 위선자이다 라고 해갖고 앞에 명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인 전부 다 위선자 그렇죠? 근데 뒤에 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자시요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아요. 자, 앞에 거는 정치인은 전부 다 위선자 해갖고 정치인 위선자. 뒤에 거는 정치인도 위선자가 아니다. 자, 앞에 명제는 A 명제, 뒤에 거는 E 명제죠. 자, 요거 반대 관계죠, 그렇죠? 일단 반대 관계. 자, 앞에 게 참일 때는 정치인이 위선자에 속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참외값을 갖겠죠. 그런데 별개의 집합이라고 하니까 뒤에 거는 당연히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게 참이라면 별개의 집합이라고 하는 참이죠. 별개의 집합이니까 참이죠. 근데 속한다로 하니까 당연히 앞에 건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앞에 게 거짓이라면 자, 정신이 위선자라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거짓될 가능성은 정치인 전체가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일부 정치인은 위선자지만 일부 정치인은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자, 그것을 거짓되게 하는 게 첫 번째 경우라면은 어떤 정치인도 위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참갑이 되겠지만 일부는 위선자고 일부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위선자라고 하는 게 거짓 때는 모두가 위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짓되겠죠. 그래갖고 앞에 게 거짓될 때 뒤에 건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 자, 또 뒤에 게 거짓 때는 정치인의 집합과 위선자의 집합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 않게 만드는 거는 정치인 전체가 위선자일지 정치인 일부가 위선자고 일부가 위선자가 아닐지에 의해서 거짓인데 지금 첫 번째 경우 때문에 거짓인지 두 번째 경우 때문에 거짓인지는 지금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때문에 거짓이라면 모든 정치인은 위선자라는 게 참이겠지만 두 번째 때문에 거짓인 경우는 모든 정치인이 위선자라는 거 역시 거짓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갖고 반대 관계예요. 그렇죠? 둘 다 참될 수 없어요. 즉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에요. 하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 즉 하나가 거짓일 때 다른 쪽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될 가능성이 두 가지로 열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반대 관계는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인 것이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이 하나에 좀 유의해야 할 거. 지금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아마 약간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정치인 위선자면 실제 정치인과 실제 위선자 생각하면서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는 정치인을 염두에 두면서 풀면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 실제 세계와 논리적인 영역에서의 실제 세계와 무관한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 풀 때 하나의 요령은 여기 나와 있는 주사 빈사의 내용을요. 그냥 임의의 라벨로 A, B, C라고 하는 임의의 라벨로 생각해야지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가급적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을 갖다 배제시키고 그냥 임의의 A, B, C라고 하는 라벨을 붙인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해보죠. 어떤 유전, 여긴 모든 유전이죠. 이다니까 대소관계죠. 자, 전칭 긍정과 특징 긍정인데 이제 전칭 특징이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럼 우리한테는 익숙한 건 세 번째니까 세 번째부터 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앞에 게 참일 때, 두 번째 앞에 게 거짓일 때, 그다음에 뒤에 게 참일 때, 그다음에 뒤에 게 거짓일 때. 자, 일단 뒤에 거는 유전은 전체가 투자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앞에 거는
유전 중에 일부가 투자할 만한 것이라고 했죠. 자, 일단 뒤에 게 참면, 전칭이 참면, 유전 전체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니까 유전의 일부 당연히 투자할 만한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건 오케이. 자, 근데 뒤에 게 거짓이에요. 유전 전체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유전 전체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실제 세계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유전 중에 일부는 투자할 만하고 일부는 투자할 만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그렇죠. 일부는 투자할 만하지만 일부는 투자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은 특징은 참이겠지만, 유전 전체가 투자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은 일부의 유전이 투자할 만하다는 거 거짓되겠죠. 그리고 뒤에 게 거짓 때는 앞에 게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이제 1번 봐야죠. 일부가 투자할 만해요. 분명히 그건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머지 유전이 투자할 만한 걸지 아닐지는 우리가 이 명제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세계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 확인해 봤을 때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상식 갖고 들이대지 마세요. 이건 그냥 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외계인이 와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일부의 유전이 투자할 만하다 할 때 내가 본 건 일부밖에 본 게 없어요.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머지가 투자할 만한 것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다행히 다 투자할 만한 것이라면 전칭이 참이겠지만, 일부는 투자할 만하고 일부는 투자할 만한 게 아니라면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거짓되겠죠. 자, 그래갖고 앞에 게 특징이 참일 때 전칭은 알 수 없어요. 자, 유전 중에 일부가 투자할 만한 것이라는 게 거짓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근데 모두가 투자할 만한 것이다.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갖고 대소관계 그렇죠? 전칭이 참이면 특칭이 참이고, 특칭이 거짓이면 전칭이 거짓이지만, 전칭이 거짓된 왜 거짓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칭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특칭이 참일 때는 일부가 그런 건 분명히 알지만 나머지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떨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자, 이게 대소관계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3번 가보죠. 자, 어떤 파충류는 수상생물, 어떤 파충류는 수상생물이 아니다. 아, 도죠. 어떤 곳도. 그러니까 앞에 거는 파충류이면서 수상생물인 게 있다. 뒤에 거는 파충류의 집합과 수상생물의 집합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이것만큼 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앞에 게 이거 모순 관계죠. 그렇죠? I 명제와 이 명제.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거 거짓, 앞에 거 거짓이면 뒤에 거 참. 그렇죠? 자, 교집합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 있으니까 참이죠. 그렇죠? 근데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이고, 교집합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짓이겠죠.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참의 값을 갖죠. 자, 교집합에 뭔가 아무것도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참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짓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겠죠. 그럼 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참이다. 그리고 대칭적인 값을 갖는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어떤 섬은 사람이 산다. 그래갖고 요건 앞에 거는, 자, 어떤 섬은 무인도 하면 되겠죠. 뒤에 거는 어떤 섬은 유인도. 그렇죠? 유인도니까 무인도가 아닌 걸로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환질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갖고 결국 특징 긍정 부정의 관계예요. 그렇죠? 자, 일부의 섬이 무인도라고 할 때 나머지 섬이 무인도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죠. 가봐야 돼요. 우리가 본 건 무인도인 건 분명히, 섬 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거 분명히 봤기 때문에 참인데, 나머지 섬에 사람이 살지 않는지는 가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게 일부의 섬에 사람이 산다고 할 때 나머지 섬에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가서 보지 않는 한은 논리적으로만은 아무런 값이 결정이 안 돼요. 이거 실제 잠깐만 세계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렇죠? 논리적인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관계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일부 섬에 사람이 산다고 한 걸 참값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 섬에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부 섬에 대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섬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즉 어떤 섬이 무인도다. 자, 어떤 섬은 무인도.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에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거짓대요. 자, 거짓대라는 얘기는 그 무인도이면 사람이 없는 섬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참이라는 얘기는 그 교집합 영역이, 그렇죠? 2번 영역이 공집합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영역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섬과 사람이 살지 않는 것, 서로 배타적인 관계의 별개의 집합이니까 섬 당연히 무인도가 아니죠. 즉 사람이 살죠. 그래갖고 앞에 게 거치면 뒤에 거 참일 수밖에 없다. 자, 뒤에 거, 그렇죠? 어떤 섬엔 무인도가 아닌 섬, 그렇죠? 여기 무인도 아닌 여기 섬, 이 무인도에 이미 도자가 들어갔고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이게 좀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바꿔지네요, 그렇죠? 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있다라는 게 거짓이죠. 자, 그게 뭐냐면 모든 섬은 무인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섬은 전부 다 무인도니까 뒤에 게 거치면 앞에 건 참일 수밖에 없는, 섬 중에 일부 당연히 무인도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소반대, 한쪽이 참면 다른 쪽은 참거짓을 알 수 없어요.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참일지 거짓을 알 수 없으니까, 한쪽이 참일 때 다른 쪽은 참일지 거짓을 알 수 없으니까 둘 다 참일 수 있어요. 반은 사람이 살고 반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둘 다 참인 거죠. 하지만 한쪽이 거짓이라면 다른 쪽은 반드시 참의 값을 갖는다. 즉 둘 다 거짓은 없다. 자, 이렇게 해갖고 1, 2, 3, 4번 풀었고요. 자, 5번 모든 생물학자 해갖고 전칭이죠. 모든 생물학자 종교인 해갖고 여기 전칭 긍정. 그다음에 여기 어떤 생물학자는 종교인 해갖고 특징 긍정이죠. 자, 앞에 모든 생물학자 종교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생물학자 종교인. 자, 위에 생물학자가 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말이 맞다면 생물학 전체가 종교인이죠. 그럼 생물학자의 부분 역시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위의 명제가 틀리다면, 즉 전칭 긍정 명제가 거짓되다면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게 아니면 즉 생물학자 전체가 종교인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부분만 포함되지 않는지 전체가 포함되지 않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생물학자 집합 전체가 종교인의 집합에 포함된 건 아니다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부분이 그럴지 전체가 그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부분은 포함되고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생물학자는 종교인이라는 게 참되겠지만, 전체가 별개의 집합이라면 일부의 생물학자가 종교인이라는 것도 역시 거짓되겠죠. 자, 일부의 생물학자가 종교인이라는 게 참되면, 즉 일부는 우리가 분명히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참의 값을 갖는 건 아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자가 종교인일 수도 있지만, 즉 나머지 전체가 종교인이라면, 하지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면 모든 생물학자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짓되겠죠. 자, 일부 생물학자가 종교인이라는 게 거짓이에요. 자, 일부가 생물학자라는 게 거짓인데 그 일부를 포함한 전체가 생물학자라는 거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갖고 대소관계, 전칭이 참되면 특칭이 참되다, 함축관계라고 그랬죠. 또 특칭이 거짓되면 전칭도 거짓된다. 자, 하지만 전칭이 거짓될 때는 왜 거짓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징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특징이 참일 땐 일부는 그런데 나머지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칭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조금 넘어가죠. 자, 모든 여객기는 비행체이다. 어떤 여객기는 비행체가 아니다. 자,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자, 모든 여객기, 여객기, 여기 비행체, 여기는 어떤 여객기, 여기는 비행체가 아니다. 자, 앞에 거는
여객기 전체가 비행체니까 비행체 아닌 여객기 없다는 거죠. 자, 뒤에 거는 어떤 여객기는 비행체가 아니니까 비행체가 아닌 여객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1번의 영역에 하나는 공집합, 하나는 공집합이 아니다. 앞에 게 참이면 없으니까 참이겠죠. 그럼 있다고 하는 거 거짓될 테고, 앞에 게 거짓이라면 없다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자, 없다고 하는 게 거짓되게 하는 거는 있어야 거짓되겠죠. 있으면 거짓이니까 있다고 하는 건 참되고, 자, 있다고 하는 게 참이에요. 있으니까 참이겠죠. 근데 없다고 그러면 거짓일 테고, 있다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없으니까 거짓이겠죠. 없다고 하는 거 참. 그래갖고 6번은 모순 관계로, 그렇죠? 대칭적인 값을 갖는 관계죠. 그래갖고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 간의 관계로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참 거짓값이 대칭적인 값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어도 포유류가 아니다. 모든 상어는 포유류다. 자, 전칭 부정과 전칭 긍정의 관계죠. 그래갖고 이명제와 A명제, 그렇죠? 그래갖고 이건 반대 관계가 되죠. 자, 앞에 건 두 집합이 따로 논다. 뒤에 거는 두 집합, 상어의 집합이 포유류의 집합에 포함된다. 자, 앞에 게 참이면 따로 노니까 참이겠죠. 근데 같이 논다니까 거짓될 테고, 뒤에 게 참이면은 포함됐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짓일 테고, 그렇죠? 자, 그래갖고 하나가 참일 때 하나가 거짓인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게 거짓이에요. 자,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부분은 같이 놀고, 혹은 부분이 같이 노는지 전체가 같이 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전체가 포함된다면은 모든 상어는 포유류라는 거 참외값을 갖겠지만, 부분은 같이 놀고 부분은 따로 놀면은 둘 다 거짓되겠죠. 자, 오른쪽 거 상어가 전부 다 포유류라고 하는 게 거짓되다면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부분만 포함되는 건지 전체가 따로 노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아래의 경우라면은 다 따로 논다는 어떤 상어도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건 참외값을 갖겠지만, 자, 부분은 포유류고 부분은 포유류가 아니라면은 둘 다 거짓되겠죠. 자, 그래갖고 우리가 반대 관계는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죠. 그래갖고 둘 다 참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가 거짓일 때는 왜 거짓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 즉, 둘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는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 자, 어떤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다. 어떤 철학자도 수학자가 아니다. 이건 대소관계네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해서 대소관계예요. 자, 이게 뒤에 게 이명제, 앞에 거는 오명제. 자, 뒤에 거는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죠. 뒤에 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이 뒤에 거부터 전체부터 하는 게 편할 테니까. 그렇죠? 자, 두 집합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철학자 전체가 수학자가 아니니까 철학자의 부분 당연히 수학자가 아니라는 거 참외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집합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게 거짓돼요. 자, 그럼 완전히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따로 놀지 않을 때 부분이 따로 놀지 않기 때문인지 전체가 따로 놀지 않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죠. 자, 위의 경우로 하면 일부의 철학자는 수학자이고 일부의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라면은 어떤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라는 게 참이값을 갖겠지만, 철학자 전체가 수학자라면 일부의 철학자가 수학자가 아니라는 거 거짓되겠죠. 자, 그래갖고 전칭이 거짓될 때 특징을 알 수 없어요. 자, 이번엔 특징이 참될 때 보죠. 자, 어떤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다. 자, 일부의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철학자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문장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지만 나머지 철학자, 일부의 철학자는 그렇지만 나머지 철학자가 수학자일지 아닐지는 확인해 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그래갖고 다행히 모두가 수학자가 아니라면은 전칭 명제는 참되겠지만 일부는 수학자가 아니고 일부는 수학자라면은 모두가 수학자가 아니라는 건 거짓되겠죠. 자, 부분이 거짓돼요. 어떤 철학자는 수학자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게 거짓되다는 얘기는 수학자가 아닌 철학자가 없다는 거죠. 즉 모든 철학자가 수학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철학자가 수학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짓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갖고 대소관계.
전칭이 참되면 특칭이 참되고, 특칭이 거짓되면 전칭이 거짓되지만, 전칭이 거짓될 때는 왜 거짓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거짓 알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일 때 나머지가 어떨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칭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그렇죠? 자, 그거 염두에 두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호랑이도 사자 아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거죠. 자, 여기 어떤 호랑이도 사자가 아니니까 가운데 집합이 공집합. 여기는 어떤 호랑이는 사자니까 교집합에 뭔가 있다. 동일한 2번 영역에 대해서 하나는 공집합이다, 하나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하니까 참거짓값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칭적인 값을 갖는 관계. 항상 반대값. 그죠? 확정적으로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 참이라고 했죠. 자, 그래갖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관계인 모순 관계. 그죠? 간단 명료해서 좋죠. 자, 그다음에 또 10번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한국인은 과학자, 어떤 한국인은 과학자가 아니다. 자, 이건 어떤이다, 어떤 아니다니까 소반대 관계죠. 자, 이건 반대 관계하고는 바뀐다고 그랬죠. 반대 관계는 둘 다 참일 수 없지만 소반대는 둘 다 거짓일 수 없다. 그렇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되죠. 하지만 하나가 참될 때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있죠. 일부가 그럴 때 다른 일부가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일부가 또 안 그럴 때 나머지가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가 참일 때는 다른 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는 관계.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섭섭할 테니까 너 혼자 수업하냐 그 느낌 드니까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앞에 게 참이면 일부의 한국인이 과학자라는 거죠. 즉,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이 과학자인지 아닌지는 이 문장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일부의 한국인이 과학자라고 할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한국인이 5천만 명 있어요. 근데 내가 4천만 명을 만나봤어요. 나머지 1천만 명은 못 만나본 거예요. 그때 내가 모든 한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본 한국인 전체에서 5분의 4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과학자였는데 나머지 5분의 1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학자일지 아닐지는 만나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일부의 한국인이 과학자라고 하는 게 일부의 한국인이 과학자가 아니다라는 걸 함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린 일부의 한국인이 과학자라는 것만 알지 나머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일부의 한국인이 과학자라는 게 거짓이에요. 자, 이건 한국인인 과학자가 있다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한국인인 과학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한국인 전체가 어떤 누구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이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 모든 한국인의 일부인 어떤 한국인 당연히 과학자가 아닌 거죠. 뒤에 게 참돼요. 자, 그다음에 뒤에 게 참면 일부의 한국인은 과학자가 아닌 거 알아요. 그때 나머지 한국인이 과학자일지 아닐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 잠깐만 실제 세계 생각하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냥 요걸 라벨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딱지 붙인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일부의 한국인은 과학자가 아니다. 즉 과학자가 아닌 한국인이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자, 그 얘기는 한국인 모두가 과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모두가 과학자니까 과학자 전체, 한국인 전체의 일부니까 당연히 과학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앞에 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다 됐나요? 10번까지? 저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준 거 했고요. 자, 그다음에